법관 회의가 있었던 오늘 그 일산에 사법연수원 앞을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연수원 앞에 그 극우 유튜버 몇 명이 마이크 그 김상진 씨요 와서 스피커 크게 틀고 현수막 엄청 걸어놓고 그 법관 회의가 열리는 걸 또 거기서 열리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그 막 소란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시민이 제가 이제 그걸 찍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말을 이제 걸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몇 가지 좀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의사나, 왜냐면 김문수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김문수에 대한 생각이나 사전투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동훈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판사들이 그냥 판결, 그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판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민주당 탄핵시키고 그게 정상적인 지금 나라냐고요. 그렇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만 괴로워. 국민들만. 국민들이 지금 정신병 들었다니까? 근데 지금 뭐 대선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죠. 근데 그 사이에 뭐 판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 안 믿어. 지금은 너희들 법대로 하라 이거야. 공산당 법 하라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찾을 거니까. 내놔놓고 이제 국민들이 나온다니까? 이제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다 나와야 돼. 선생님은 그 사전투표는 하실 건가요? 아 사전투표 안 해요. 아 왜요? 안 해요. 아니 사전투표 예를 들어가 저기 하면은 사전투표가 며칠 놔두는데 거기서 조작한다고 봐야지. 부정선거 있다고 봐야지. 없다고 봅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라 해도 그 양반은 그럴 수밖에 없어. 자 나라의 대통령이 이거 편말라가 할 수 없거든. 그러면 국민이 판단해가 하는 거예요. 국민이 판단하게 그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김문수 후보 찍으실 건가요? 아니 당연하지. 아무리 자유민주국가 국힘당 우리 국힘당도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국힘당도 안 좋아. 왜? 바르게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반은 외면하고 있다고 우리는 국민은 생각하고 있어. 느낌이. 김문수 후보는 국힘 후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지만은 거기도 집에 그 우리 선생님 집에도 부모 있고 자식 있는데 의견 틀릴 수도 있죠. 네. 그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국민들이고 우리나라 바로 가는데 우리가 보고 느꼈는데 바로 가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놈이 또 있거든. 국민의힘에 한동훈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지. 한동훈이 김무성이도 나가야 돼. 네.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분 이제 얘기의 취지는 이제 사전투표는 그 투표함이 보관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전투표 안 할 거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전투표 하라고 그러지 않냐. 김문수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럼 김문수 후보 누구를 지지하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김문수 찍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국민의힘은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또 왜 싫어하냐 했더니 한동훈 때문에 싫다고. 김무성도 있고 해서 자기는 그 한동훈 김무성 때문에 자기는 국힘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분들이 근데 오늘 법관회의에 대해서 뭔가 좀 압박을 하려고 모였던 시위에 참석하셨던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관회의에 대해서도 앞부분에 이제 뭐 얘기를 좀 했는데 판사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그래서 자기는 뭐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내용은 그다지 이렇게 뭐 그런 평이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 사전투표에 대한 그 관심이 저분들은 어떤가 싶어서 좀 물어봤더니 역시나 사전투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전투표를 이제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본투표, 개표까지 3일간을 5일 정도 투표함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투표가 오염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제 사전투표에 별개로 그 윤석열 지지자들 지금도 오늘도 이제 그 재판 열렸잖아요. 윤석열 지지자들 대부분 인터뷰 해보면 국민의힘 싫대요. 그렇지만 김문수를 뽑아야 윤석열을 지키는 길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좀 분열된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본인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5월 3일 날 그때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죠?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부정선거의 이제 사실상 가장 큰 원흉이 사전투표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또 저게 윤석열의 계엄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어제인가요? 갑자기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자기도 사전투표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확실히 저 김문수 후보도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여요. 저거는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도 5월 3일 날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사실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단기 기억이 혹시 또 약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아무튼 그 불과 같은 5월 한 해, 네. 5월 아직 5월이 6월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네. 그새 말을 또 바꾸고. 근데 아마 이제 MBC의 보도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왜라고 했잖아요. 그 보면은 국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국힘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한 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 해달라고 했죠. 네. 근데 오늘은 또 저 말이 바뀌었어요. 저게 어제인데요. 오늘은 또 투표 부정 관리가 네,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된다 이러면서 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본투표를 해달라.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김문수가 또 하루 만에 네. 정 시간이 없으면 사전투표를 하지만 본투표가 원칙이다. 네. 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 하세요라고 하는 입장을 오늘 바꿨습니다. 예, 본투표를 해야 된다. 문제는 이제 사전투표 당일이 되면 또 말을 바꿀 줄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눈치 보고 자기 어떤 게 그러니까 유불리를 자꾸 따지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김문수 캠프 쪽에 공보실 쪽에랑 제가 통화할 때 그때 이제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거냐 네. 이거 계속 질문했을 때도 그 공보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불리를 계속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전 투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마치 정말 무슨 뭐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이렇게 하는 조변 이유가 섞게 한다 그러죠 저런 말을. 네. 계속 뭔가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할지만을 계속 따지다 보니 네 저렇게 지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질 네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이제 그 걱정과 우려가 이제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감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서부터 사전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사전 투표를 안 한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3일간의 투표율이 본투표 하루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3일일 때 하고 하루일 때 당연히 투표율은 3일간 투표를 하는 것이 투표율이 높죠. 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자꾸 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투표 무용론. 내가 투표해봐야 뭐야, 대표 다 도둑질 할 텐데. 라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하라. 사전 투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결국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높은 80%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서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죠. 네. 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후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책임을 짊어질 대통령, 정당 산업도시의 미래를 만들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투표함에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잘 계셨시오? 이 투표지가 총알이다 들어보셨시오? 이게 세상을 바꾸는 주권의 총알 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제가 투표하겠시오. 잘 봐주셔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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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는 5월 29일과 30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신분증 하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이재명 후보를 위해 꼭 사전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사실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현수막에도 이재명 후보 현수막에 사전투표 꼭 하라고 그런 독려하는 현수막들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캠페인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투표는 이 본투표하고 달리 워낙 보관 기일이 길다 보니까 장난칠 우려가 높다.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하면 어떡하냐. 네.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이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우려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일단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제 CCTV를 통해서 그 상태를 이제 CCTV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CCTV를 본다든지 CCTV도 못 묻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투표함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곳에 앞에 가서 조를 짜서 예, 얼씬도 못하게 막는 거죠. 철저하게. 근데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네. 지금 현재 그 투표 이 두 후보가 만약에 뭐 박빙이다 네. 이러면은 사실 조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전산으로 이제 그 뭐 투개표를 이제 조작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전국에 있는 이 사전 투표함들을 가지고 그 장난을 치려고 얘기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비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게 이제 외부인들이 그 조작을 하려고 해도 선관위 직원들의 그 공모가 없이는 저런 전국적인 단위의 그 사전 투표함에 대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과연 중앙선관위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저렇게 자신의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김문수를 당선시켜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히려 지금 그 선관위는 내란 피해자죠. 그래서 네. 선관위가 뭐 혹시 이제 그런 그 뭐 의심이 이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선관위가 굳이 김문수를 당선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된다는 것은 곧 비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다. 사전 투표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네. 정 불안하시면은 그냥 집안에서 계속 사전 투표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집 가까운 곳에 가서 감시하는 시민이 되시면 됩니다. 예. 사전 투표에 그 아까 저 극우 김문수 지지자의 말을 들어보셨지만 지금 극우 김문수 지지자들 그 중에서도 극우 성향이 있는 김문수 지지자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고 또 일부 또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음모론으로 띄우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자, 오늘 김시문 기자가 오늘 선관위 공보관하고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선관위 입장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22년 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아직 유행인 상황이었잖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약간 그런 감염 위험 때문에 네.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라고 했었는데 이유는 이제 선거일 투표함은 선거 끝나고 바로 그날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비말이 묻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감염의 안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시
사전투표함 먼저 개함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근데 이후에 24년 때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가급적 사전투표 먼저 개함하라고 하여튼 지침에 있었는데, 이거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시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사전투표함이 나중에 개함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함을 개함하면 뭐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 일단 하여튼 사전투표 먼저 24년 때는 일단 그 사실은 그렇고, 영상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일단 사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 하는데 일단 예산은 총 822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쓰고 장비도 쓰고 하여튼 사전투표 관리하는데 전체 822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사람은 사전투표 사무원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12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이나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이제 조작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간단치 않고, 아까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전투표도 그렇고 투표함도 그렇고 다 이제 정당에서 신고한 그런 참관인들이 모든 과정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당 추천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추천,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정당 추천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은 정당 사람은 아니지만 그 추천해서 모든 과정에 그런 게 다 검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투표함 그 부분 더 말씀드리면 24시간 CCTV로 다 볼 수 있고 그게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1시간씩 현황을 공개하는 건 무슨 얘기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하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시간 단위로 공개를 안 하니까 나중에 그걸 어떻게 믿냐, 너희들이 발표하는 대로 믿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많이 공개하겠다. 사전투표 하는 사람 수를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소별로 공개하겠다. 최근에 안 그래도 그 윤석열 그 영화를 관람했잖아요, 윤석열.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 영화. 그것도 얼마 전에 더 반박했죠. 그 이용돈하고 전환길 그 두 사람이 진짜 그간에 저희가 다 반박했고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거를 다 유튜브에 자기들끼리 막 확대 생산한 거를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홈페이지 가면 이제 볼 수 있다. 반박 자료 있습니다. 3개월로도 다 나온 상황이고.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과연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사실 하도 사전선거 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럴 거면 그냥 깔끔하게 본선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냥 본선거 때 해야지 하고 나서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투표함을 이동하는 중에 촬영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실시간 채팅글에도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봉인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봉인. 투표함을 딱 하면 일단 하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이 봉인을 하고 거기에 다 이 날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중간에 누군가 그걸 이동 중에 전체를 바꿔치기 하고 또 새로 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그 과정에도 전부 다 입회 경찰관들이 좀 따라가고, 결국 그러면 중간에 이동하는 중에 그걸 바꿔치기 하려면은 그 똑같은 투표함을 사전에 제작을 하고 투표 용지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찍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전국 단위로 그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투표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일부 그 선거구 사전투표소에서 그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런 성공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으면 그 의미 있는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 위험을 한두 사람이 위험을 감수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이거를 해야 돼요. 예, 차라리 영 이런 게 걱정이 되면 이동 중에 선거함이 바꿔치기를 갖다 하는 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걱정되시는 분들끼리 조직을 해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모든 과정들을 좀 하고 그걸 이제 이동할 때도 좀 가능하면 좀 따라가고 예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계속 그냥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아, 이동 중에 이거 촬영 안 되는데 바꿔치면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따지면 뭐 본투표하면 뭐 바꿔치기 안 됩니까? 예. 한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왜 그 사전투표가 위험하냐에 대한 근거들을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불안하다. 그리고 거기에 뭐 5일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데 5일 동안 보관하는 게 왜 불안한지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좀 약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3세계 국가가 아니고 이미 상당히 우리는 민도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시민들의 민도가 올라와서 사실 그런 그 전국적으로 그런 극악한 형태의 이 조직적인 범죄들을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뭐 전산 쪽은 저도 문외한이니까 한두 사람이 약간 전산 시스템을 교란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뭐 개표율을 조작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건 전국 단위로 다 이 조직원들을 엄청나게 풀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투표한 바꿔치기. 예, 그리고 다 선관위 직원들이 다 공모를 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건 경찰관들까지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 경찰관들, 선관위 직원들이 다 공모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